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예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상수 제곱, x의 제곱 이퀄 상수꼴로 정리한 후 치환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고 그 다음 그 형태를 비교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는 유형입니다.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이 요렇게 생겼대.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 x 빼기 2의 제곱 요런 형태만 남도록 식을 정리해야지. 왜? 그래야 우리가 배운 형태를 뽑아낼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야겠죠. 여기 양변에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24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을 정리했으면 요 덩어리를 이제 a라고 치환하거나 x 빼기 2를 a라고 놓고 하나의 덩어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치환이라는 단어에 조금 익숙해졌으면 자동적으로 x 빼기 2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치환으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건 많이 봤으니까 이제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바로 제곱근 성질 쓸 거야. 제곱근 전이. 그러면 어떤 거를 제곱해서 24가 될까?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2를 이항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24는 근호 안에 제곱수를 밖으로 꺼내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24라는 친구가 4 곱하기 6이니까 내가 얘를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해가 얘라고 했으니까 너의 정체가 뭐였어? 너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이라는 값이었네. 그래서 두 식을 비교하면 얘가 A이고 너가 B네.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하면 2 더하기 6이라서 8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 근데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두 개가 따로 같이 있는 거는 뭘까? 이거는 플러스 1대랑 요 마이너스 1대 얘 두 개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기호예요. 앞으로 자주 볼 기호니까 조금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조금 풀기 힘들어 라고 했던 그 문제였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해결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가 특정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 해 형태를 이용해서 원래 2차 방정식의 미지수 계수를 찾는 유형이야. x 더하기 p 제곱 이꼴 q의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역으로 활용한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배운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를 뽑아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내가 이 형태를 보고 뭘 생각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x 더하기 p 제곱 이꼴 q의 형태로 정리.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에 x 더하기 3 제곱이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a를 요렇게 옮겨줄 거야. 그러면 내가 x 더하기 3 제곱 이꼴 a분의 4 요런 식의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배운 대로 제곱근의 뭐 성질을 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 얘를 가지고 요식이 x 더하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분의 4 이렇게 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x만 뽑아내니까 세 번째 단계가 플러스 3을 이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분의 4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x를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근이 얘 x가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야? 구한 구한 해, 주어진 해, 얘를 비교할 거야. 우리가 구한 해가 뭐라고? 이거 내가 핑크색으로 구한 거.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4라며. 근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애가 얘네. 그럼 얘가 x는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둘이가 같겠죠. 그럼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3이 b라는 얘기고 a분의 4가 2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은 바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a를 찾으면 a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이 나오겠다. 아까보다 문제풀이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뭐냐면 두 개 2차 방정식을 각각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근을 선택해서 계산한 유형이야. 네,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랑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경우를 이제 둘 다 다룰 거예요. 그러면 다음 두 2차 방정식일 때 요 2차 방정식 근이 A고 요 2차 방정식 근이 B래. 그럼 내가 첫 번째 방정식 얘를 가지고 한번 보자. 첫 번째 방정식 x제곱 빼기 x 빼기 6을 일단 풀을 거야.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근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뭘로? 저번 시간에 배운 AB는 0으로.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마이너스 3과 1이네. 따라서 너는 x 빼기 3, x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잘 돼.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하면 어떻게 돼? 너가 0 또는 너가 0이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a를 찾아야겠죠. a가 뭐였어? 이거 중에 큰 근. 그러면 3과 2 사이에 큰 거는 너니까 너가 a겠네, 그지?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래서 내가 b의 정체를 알아낼 거야. 두 번째 방정식은 x 빼기 3 제곱 빼기 2가 0인데 얘를 어떤 꼴을 쓸까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배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왜? 바로 제곱꼴로 잘 묶여 있으니까. 그럼 내가 x제곱 어떤 거 제곱은 어떤 수 형태로 정리를 할 거야. 요런 꼴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3의 제곱이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해를 구할 거야. 그러면 x 빼기 3 얘를 제곱을 했을 때 2니까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b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중에 작은 근이 b라고 했지. 그러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써주면 3 마이너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더 작은 근이지. 왜 3에다가 뭔가를 뺀 게 더 작은 근이지. 그래서 너가 뭐라고? b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a 빼기 b의 값을 내가 찾을 거야. 그럼 a가 뭐라고? 너가 3이고 b가 뭐라고? 3 빼기 루트인데 계산해보면 3 빼기 루트 2니까
너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루트 2가 되겠네. 따라서 루트 2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이제 큰 근과 작은 근을 구별하는 방법은 알겠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더 크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더 작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 예제는 우리가 배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꼴의 이런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요런 뭐의 제곱 이꼴 q 그러니까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각 단계를 우리가 정확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바꿀 때 단계가 몇 가지 있었죠? 기억나나? 첫 번째 과정. 일단 2차 항 계수를 뭘로? 1로 만들 거야. 내가 2차 항 계수를 1로 만든다면 주어진 방정식을 앞에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동.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동하면 내가 x제곱 빼기 10x 너가 1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했는데 어떤 걸 더 했는지 기억날까? 양변에 뭘 더 했어? 1차 항 계수 있지. 얘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을 더했잖아.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완전 제곱식 중근 배웠을 때 그 과정을 떠올리면 될 거야. 그러면 양변의 1창 계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2를 다 더해보면은 너가 1창 계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25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25를 더해주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 너는 39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자. 좌변,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x 빼기 5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너가 39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 이제 x를 풀어볼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에서 구하는 거 봐봐. 얘를 나타냈을 때 PQ의 값을 우리가 알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이 형태랑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PQ의 값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x의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구하는 거를 잘 체크한 다음에 문제에서 활용하기 좋은 형태가 나오면 거기서 스탑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럼 p는 마이너스 5고 q는 어떻게 돼? 39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하래? p 더하기 q를 찾으래. 너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4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방정식이 나와도 해를 쉽게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얘는 좌변과 우변에 각각 여러 항들이 흩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표준형, 일반형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정리한 다음에 요런 형태 x 더하기 p 제곱 이꼴 q 꼴로 정리해서 pq 값을 찾고 최종적으로 q분의 p까지 p분의 q까지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해. 그럼 우리 한번 보자.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고 싶은데 얘는 완전 제곱식꼴로 잘 됐는데 얘 우변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지. 그럼 일단 내가 얘를 잘 정리를 하는 게 먼저겠다, 그지? 그럼 우리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고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이항시켜야지. 그럼 일단 전개를 먼저 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너 전개하면
2x제곱 빼기 7x 빼기 4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를 좌변 얘에서 이렇게 옮길 거야. 왜?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너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7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5x 빼기 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2차항 계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미 2차항 계수가 1로 우리가 잘 조정이 돼 있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 상수항 우변 이동. 그치? 상수항 우변을 이동한다면 내가 x제곱 빼기 5x 이꼴 5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더한다고? 좌변을 완전 완제로 만들기 위해서 뭘 더해? 1차항 개수의 요 절반의 제곱을 더할 거라고. 그러면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얘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5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하는 거니까 너가 4분의 25가 되겠네. 그래서 4분의 25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자. 요식 가져와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분의 25는 5 더하기 4분의 25네.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좌변을 완제로 정리하자.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너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아, 너가 x 빼기 2분의 5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아,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돼? 4분의 4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x를 구하려고 뭔가 시도를 해보기 전에 아까처럼 우리가 구하는 게 p랑 q를 구하면 끝인데 p랑 q가 어디 들어있어? 이 모양이 들어있지. 근데 우리가 이 모양을 내가 찾아냈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x를 풀지 말고 요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거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p랑 q만 찾으면 되니까 p만 q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해주면 p가 마이너스 2분의 5, q가 4분의 4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로 요거 가지고 P분의 Q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줘? 우리 요런 거 알고 있을까? 얘가 Q 나누기 P잖아, 그지? 근데 Q 나누기 P는 뭐야? Q 곱하기 P분의 1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럼 Q가 뭐야? 4분의 45인데 곱하기 P분의 1은 요거 거꾸로 한 거지. 마이너스 2분의 5 거꾸로 한 거. 그럼 얘를 계산해 줄 때 약분을 쉽게 삭 처리를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9. 어때? 조금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니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이랑 속도. 이 예제는 ax 제곱 더하기 bx 이퀄 0꼴의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한번 볼게요. 어, 다른 색깔로.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스텝을. 그럼 첫 번째 뭐였어? 기억나? 2차항 계수 1. 그러면 뭘 나눠줘야 돼? 나누기 2를 나눠줘야 해야 되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분의 1 너가 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단계 뭐라고? 상수항 옮기기. 상수항 우변으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빼는 마이너스 2분의 1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더했죠? 양변에 뭘 더했어? 이제 좀 익숙해지지? 1차항
개수를 이 나눈 거를 제곱을 한 거를 더할 거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4를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너가 4가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너가 어떻게 돼? x 더하기 2의 제곱이 너가 2분의 7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 더하기 2를 우리가 풀마 2분의 7의 루트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x를 찾으면 마이너스 2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7이라고 써줄 수 있지. 근데 우리 분모 유리화를 시켜주는 게 조금 보통 이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분모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 분모에 루트 2, 루트 2를 곱해주면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돼요. 우리가 분모를 통분해서 하나의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완전제곱식을 통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얘는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하는 과정이랑 그 해를 이용해서 여러 미지수의 값을 연쇄적으로 구하고 그 값을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시기값을 계산하는 좀 종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처음에 1단계 뭘 가져가야 될까? 얘를 너로 변형을 했대 먼저. 그럼 해를 구했대.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유형이랑 비슷하죠? 뭐 해야 돼요? 일단 최고참 계수가 1인지 먼저 체크. 근데 돼 있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상수항 넘기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8x가 4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뭘 더해? 양변에 2분의 1차 항계수 얘를 제곱을 할 거라고요. 아, 얘를 더할 거라고요. 그럼 요 경우에는 8을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너가 16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16을 더해줄 거야. 그럼 너는 4a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지. 그럼 세 번째 단계 뭐라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x 더하기 4라는 너의 제곱이 너가 4a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이 식이 뭐랑 같아야 돼? 이 식이 너가 문제에서 주어진 얘랑 얘랑 똑같아야지. 왜? 내가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내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함으로써 내가 뭘 알아냈어? 여기서 b가 4라는 걸 알아냈고 8이 4a 더하기 16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a 값도 나오죠.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해를 이용해서 CD 값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미지수를 넣어서 정리를 한다면 이 식을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x 더하기 4의 제곱이 a가 마이너스 2라며. 그럼 8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해를 구할 거야. 뭐의 제곱 이꼴 8이래. 그럼 내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 더하기 4라는 거는 어떤 x 더하기 4를 제곱을 해서 8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8은 너가 4 곱하기 2니까 2 루트 2 이렇게 유리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x 더하기 4가 너니까 4를 여기로 이 안에서 x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x의 값이 c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d인데 내가 x의 값을 구했잖아. 그럼 내가 박스를 주황색으로 표시한 얘랑 똑같겠지. 아, 그 다음에 이 값을 c와 d를 비교를 하면은 c가 마이너스 4고 d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AD 빼기 BC라는 놈이니까 너에서 각각의 알맞은 숫자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2, B가 4, C가 마이너스 4, D가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16이니까 너는 12가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 단계로 조금 이루어진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끊어 읽으면서 차근차근 해결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오늘의 답까지 구해내는 과정. 이게 오늘 시간에 배울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배웠는데 완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도 이제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건데 얘를 깔끔하게 5단계로 정리를 해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풀기. 첫 번째 단계 뭐라고? 2차항 계수 1. 계수를 1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a로 나눠줬더니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그럼 두 번째, 상수항을 얘를 우변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동하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치? 그 다음에 양변에 1차항 계수 얘 더할 거야. 그러면 너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어떻게 돼? 2a분의 b의 제곱 요렇게 더해지겠죠. 2분의 b 제곱. 그러면 이제 내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정리된 식을 x 더하기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기 전에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자. 이 단계에서. 그럼 x 더하기 a분의 2a분의 b 전체 제곱이 어떻게 돼? 4a분의 잠깐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해? 얘를 넘겨서 x값만 내가 찾는 거를 해 구하기라고 했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너는 루트 4a 제곱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너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 빼기 4ac인데 분모가 같으니까 통분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얘를 이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해를 이런 모양으로 내가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결국 근의 공식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과정이 결국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해야 다음 시간에 배울 더 어려운 문제들과 2차 방정식 풀이의 이제 최종 병기, 근의 공식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뭐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근의 공식이다. 그래서 오늘 배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쓸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발전된 모습으로 만납시다.